80년 동안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의 대부로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생을 돈과 투자, 그리고 음악에 심취하여 인생을 즐기라는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나이 93세, 1999년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책의 서문은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그의 80년 투자 인생을 결산하는 최후의 역작이며 유럽 증권계는 이 책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입니다. 나는 크게 주식 투자자를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 이 두 가지로 분류한다. 소심파는 말 그대로 투자자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들은 승자에 속하며 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은 결국 부하 내동파 덕분인 경우가 많다. 증권을 가지고 노름을 하는 이들은 부하 내동파에 속한다. 그러면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는 어떻게 다른가? 소심파는 네 가지 요소, 즉 포지를 가지고 있다. 포지란 돈, 인내, 생각, 그리고 행운이다.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내 정의로는 온전한 자기 돈을 가지고 있고 부채가 없을 때 돈이 있는 것이다. 나 역시도 증권 투자를 위해 때때로 빚을 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좋지 않게 끝났다. 1950년대 체험한 경험은 매우 쓰라린 것이었다. 당시 뉴욕 증시는 상승 국면을 타고 있었고 나는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나의 한계를 넘어 신용으로 추가 매수를 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1955년 미국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에게 심장마비가 왔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의 주가는 10에서 20% 떨어지는 폭락을 보았다. 모든 상황이 매우 불확실했다. 나는 증거금을 더 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고 다음부터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할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야 했다. 물론 손해를 보고 말이다. 나와 같은 동료들은 주식을 더 팔아야 했고 그리하여 폭락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아이젠하워가 건강을 회복하자 증시는 곧 옛날의 시세를 회복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은 시세가 10배나 올랐으나 내게는 이미 버스가 떠나간 뒤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절대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 명언이다. 인내는 아마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인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의 결과이다. 투자의 근거가 되는 진단이 맞으면, 즉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투자는 성공할 것이다.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란다.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즉시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치운다. 주식 투자에 필요한 수학 공식은 2 곱하기 2는 5 빼기 1과 같다. 즉, 마지막 답은 처음 예측한 대로 나온다. 2 곱하기 2는 4이고 결론 역시 그렇다. 그러나 이 결론은 직선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회로를 통해 나온다. 이 공식은 과학적인 기술과는 다르다. 만일 2 곱하기 2는 5 빼기 1의 방식으로 다리가 세워진다면 답인 4가 나오기 전에 5에서 이미 다리는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빼기 1이 나타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인내가 없으면 다리처럼 무너지고 만다. 그 결과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논리가 맞았음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수익을 얻을 수는 없다. 투자자는 생각하고 난 뒤 주식을 거래해야 하고 또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믿어야 한다. 친구나 여론, 일상생활 등에 의해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쟁 직후 이탈리아는 보유한 외화가 없어 원자재를 살 수 없었다. 이에 미국은 이탈리아에 섬유를 공급해 주었고 섬유 가공이 끝나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이탈리아는 섬유 산업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몇 주 후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미국 거대한 자동차 회사인 카이저가 이탈리아의 피아트와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다음과 같이 상상했다. 섬유 산업 이후로 이런 방법이 하나의 패턴이 된 것이군. 그럼 섬유 산업 다음은 자동차라는 소리군. 다음날 증권거래소로 전화를 걸어 가장 형편없는 곧 파산할 회사가 무엇인지 묻고 나는 이소타를 150리라에 구입하였다. 나는 내 투자욕을 채우고 난 뒤 주식시장을 떠났고 며칠 후 그 도시마저도 떠났다. 몇 달이 지나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축하합니다. 이런 대단한 투자를 하시다니. 어디서 그런 투자 방식을 배우셨나요?
150리라에 샀던 이소타 주식은 1900리라까지 올라갔다가 1500리라로 떨어졌다. 이 기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내 생각과 상상력이 옳았던 것이다. 전쟁 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각 산업 부문은 일정한 순서로 투자된다. 이탈리아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고 여기저기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다. 그중 한 그룹이 이소타를 인수하여 재조직하고 정상화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물론 투자자에게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전쟁, 기후, 정치적 혼란, 발명, 사기 등은 투자자의 판단 기초가 되었던 여러 전제 조건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상 4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부안해동파 투자자가 된다. 돈이 없거나 혹은 빚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다. 빼기 일의 시간을 기다릴 수 없으며 조그마한 장애에 흔들려 손실을 입는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전략을 짤 수가 없다. 전략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사면 자신도 사고 다른 사람이 팔면 자신도 판다. 행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주식시장이 호재성 혹은 악재성 정보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에 달려있다. 증권이 소심파 투자자의 수중에 있는가 아니면 부안해동파의 수중에 있는가. 나는 전자를 과매수 시장, 후자를 과매도 시장이라고 부른다. 다음 시간에는 코스툴라니의 달걀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